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1월 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이 또 우리 국내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을 뭐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 국내적인 정책도 있지만 역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외 정책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반도 문제와 이 동아시아에 관한 문제 또 경제 안보 지금 요새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그 정책들이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대외 정책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외교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대외 정책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당시에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어떤 캠페인을 했고요. 그걸 본다면 그것을 2016년, 2020년,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의 대선에 나올 때 메시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 얘기를 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그 발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걸 통해서 트럼프 시대를 완성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보여줬던 대외 정책의 특징들이 보다 더 강하고 독하게 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다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2016년에 당선됐을 때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비개입주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해서 핵심 이익이 있는 지역과 이슈에만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줬고 그러한 경향이 2기 때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면 외교안보 정책과 어떤 경제통상 정책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 중심적 동맹과 그리고 어떤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이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핵심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좀 등한시하는 이러한 그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시아, 특히 대중국 견제라든지 두 번째 유럽, 그다음에 중동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의 이익을 핵심 이익의 지역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 발휘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가난한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을 이제 그 미국의 혈세로 지켜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과 파트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과 기여를 해가지고 미국이 부담을 좀 덜고 동맹국들의 역할과 기여를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방위 분담을 더 내라 돈 하면서 굉장히 국내 유권자들을 갖다가 흥분시키는 이러한 그 정치적 메시지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방위 분담금 소장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동맹이라든지 한국, 일본 같은 주요 동맹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그런 거래 중심 동맹관 때문에 물론 한미 동맹의 내구성이라든지 한미 협력이라는 것은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경제안보 측면, 경제, 기술, 에너지 이러한 그 협력에 있어서 한국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증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신뢰 관계를 증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서로 양국의 기본적인 어떤 입장과 전략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큰 한미 관계의 어떤 그 협력 증대라든지 한미 동맹 내구성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다 더 어떤 비용 편익적인 그래서 뭐 돈을 좀 더 내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뭔가 좀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어떤 외교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거래아 중심 동맹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라고 공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이라든지 어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보다 유리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인명 피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출범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그 협상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동 전쟁 같은 경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사실 해리스 후보와는 다르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의 인권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굉장히 큰 우군을 확보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폭적 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전황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전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들의 폭사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추락했었던 네타냐후의 국내적 지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좀 끝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스라엘 측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데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교체 상태가 조금씩 해소돼 가는 모습이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의 제 등장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측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제안보 측면인데 왜냐하면 관세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은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를 주요 무기 수단으로 사용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축을 구성할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보편적인 기준 관세라든지 트럼프 상호무역법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노력의 정점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위치할 것 같고요. 중국 옆에 어떤 조용하게 무역 흑자가 큰 한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축이 이제 경제안보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서 미국을 다시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 기조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의 두 번째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다 공세적으로 대중국 견제 압박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선택적인 전략적인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어떤
첨단 기술 분야라든지 철강, 의약품, 전자제품,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의 핵심이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완전히 탈동조화, 완전히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가지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의 허브, 말씀드린 제조업의 또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중 간의 경쟁이라든지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통상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렇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갖다 재편하는 노력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중 사이에서 포지셔닝하는 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도전 과제가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